네, 중국 현지 이슈를 생생하게 다뤄보는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오늘도 흑서대학교 교양학부의 전가림 교수와 함께 이야기 이어나갈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태가 정말 심각해지면서 이 코로나19 사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네.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네. 청와대 서명 청원이 이제 76만 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찬반 의견이 굉장히 거세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상황이죠? 보통 한 20만 정도 되면은 청와대에서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70만 정도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네. 대체적인 얘기는 이제 중국 입국 거부에 대한 의사를 지금 표명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현실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청원 이후에 지금까지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어떤 양상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중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국내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가뜩이나 뭐 경제 성장률에도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이러한 것이 오히려 내수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가지고선 또한 생산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경제가 이렇게 먹구름이 들이온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예상 시나리오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네. 뭐 예상 시나리오라 그러면은 지금 중국을 거부하는 나라는 전 세계 한 133개국 정도 됩니다. 오히려 한국의 확진자 수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2배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국제 이슈로 부각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든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관광객, 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 의존도라든지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한국인의 어떤 출국이라든지 입국의 거부를 받게 되면은 뭐 경제적인 타격은 뭐 불보듯 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뭐 예상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뭐 코로나19의 어떤 상황이 진전되기만을 바랄 뿐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뭐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뭐 해외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뭐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이제 중국 그리고 홍콩에서까지 부양책을 열심히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뭐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이제 올 초부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대출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은 확장적 재정을 통해 가지고선 경기 부양책을 내놨거든요. 뭐 네. 작게는 홍콩의 입장에서도 이제 부양책을 1년에 부양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양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적인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는 우리가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조업이 재개가 됐지만 조업 재개에 따른 조업 그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40%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상황이 지금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라든지 사망자 수가 하락하고 있어서 진정 국면이라는 어떤 안도감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어떤 상황이 종식됐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개의 그 학자들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싱가포르에서의 상황은 상당히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 오히려 생산과 내수 시장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책은 적어도 단기간 내에는 효과가 좀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반기 들어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상황이 급진전이 돼가지고선 상황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V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것은 기대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사태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좀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약간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인데 향후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문제도 계속해서 진전이 돼야 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될까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의해 가지고선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은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1단계 합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을 중국에 촉구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2단계 합의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한 보름 정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단계 합의안에 대한 어떤 논의는 바로 진행이 될 것이다. 적어도 3월 초쯤에는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을 정도의 국면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도 지금 중국에 의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뭐 앞서 발표하신 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은 세계 공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인 어떤 조업 재개가 되더라도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2단계 무역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11월 달에 있을 선거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잠시 이제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네. 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펼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부양책이 실효적인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부양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기업이 운영이 됐을 때 진행이 되는 것인데, 지금 조업 수준이 40%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중국에 지금 한 80여 개 도시들이 이제 통행 금지령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산 자체뿐만 아니라 내수,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경제 활동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수준에서의 어떤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는 증가할 것이고요. 또 일반 식생활품, 그리고 뭐 일반 용품에 대한 어떤 수요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물가 인상의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의 환율을 보게 되면은 7.0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보통 기준금리로 얘기했을 땐 6.9 몇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이미 7을 넘어선 상태라는 것은 중국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감은 상당히 높다. 이것이 지금 같은 현 상황에서 단순하게 부양책이라든지 어떤 경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것이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어떤 기대 심리의 작용일 뿐이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정부에서도 빨리 조업을 재개하고 가급적이면 조업의 어떤 수준, 가동률을 40%에서 더 높은 수준을 올리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분기, 적어도 1분기의 중국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지 않으면은 이것이 마치 쇼크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쇼크는 전 세계 경제에도 안 좋은 시그널로 작용할 공산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중국 내부 정말 심각할 것뿐만이 아니라 뭐 무역 협상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동북아 지역 경제 전반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인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 이제 정리 좀 해주세요. 경제적인 타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아무런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 그리고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한 일련의 정보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비말뿐만 아니라 어떤 뭐 화장실, 그리고 어떤 공기, 에어로졸에 대한 어떤 감염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고, 과거에는 14주의 격리를 통해 가지고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20 며칠 지난 환자에게서도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제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러한 충격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기대를 보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상당히 성급하다. 오히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지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얼마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를 먼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와 중국 경제를 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한국에게도 미치고 한국의 영향력이 또 중국에게도 미칩니다. 중국이 감소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한국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네. 썩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분기까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하로의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상반기라는 측면으로 조금 더 길게 본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수준에까지 경제 상황이 이른다라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결론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그 경제적 여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호서대학교 경제학부의 전가림 교수와 함께하는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